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9회 기출문제 작업형 유형 1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연도, 성별, 그리고 총 대출액의 절대값 차이와 절대값 차이가 가장 큰 지역 코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유형의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데이터 집계 문제고 어떻게 그룹화를 잘하고 각 그룹을 열로 맞춘 다음에 열간의 차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접근 방법으로는 문제에서 지정한 대로 파생 변수인 총 대출액을 구해야 되므로 총 대출액이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으로는 집계 그룹 바이를 통해서 해당하는 문제에 맞게 집계를 합니다. 또한 이제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여서 이제 성별 간의 차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을 계산을 하고 차이를 계산합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지역 코드를 통해서 이제 최종 정답을 구해야 되므로 2차적으로 집계를 시작하고 마지막으로는 idmax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가장 큰 지역 코드를 찾고 답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이 경로는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 경로를 맞춰서 입력을 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온 뒤에 총 해당하는 5개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는 year, 그리고 gender, 그리고 지역 코드, 그리고 금액 1, 금액 2라는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생 변수인 이 금액 1과 금액 2 열을 합친 총 대출액이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에 각 연도 그리고 성별, 지역 코드별로 총 대출액의 합계를 계산해 보면은 2015년에 젠더가 0인 지역 코드 131의 총 대출액의 합계 이런 식으로 집계된 값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 1번은 그룹 바이의 결과를 이렇게 총 각각의 행에 맞게 계산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은 총 합계로 들어가 있지만 이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리셋 인덱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리셋 인덱스를 통해서 인덱스를 초기화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출력하였던 데이터 형태와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연도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피벗 테이블은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해당 문제는 또한 인덱스가 2개이면서 열이 1개인 문제에 속합니다. 따라서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처음 머리로 생각하고 짜기에는 좀 많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구조를 짜놓고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덱스에는 뭘 할 것인지 인덱스에 따라 적고 또 컬럼에는 저희가 젠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해야 되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이므로 열에다가 넣으면은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각각의 행으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이제 파이썬의 특성상 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과 열을 더할 수도 있고 열과 열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컬럼에다가 성별의 차이를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젠더를 열에다가 넣고 인덱스에는 2열 그리고 지역 코드를 넣고 밸류에는 저희가 차이를 계산하고 싶은 총 대출액을 적습니다. 해당하는 데이터 값이 없다면은 오류가 빼기를 할 때 오류가 날 수 있으므로 결측치에다가 0이라는 값을 넣어줍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열에 대한 차이를 새로운 컬럼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값 차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앱솔루트를 줄인 ABS 가로 안에 해당하는 열의 차이를 넣어 주어서 ABS diff라는 열을 새롭게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 코드, 이 인덱스에 속하는 지역 코드별로 그룹화하고 이 ABS 새로 만든 성별 간의 차이를 대한 합계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한번 그룹바이라는 함수를 실행하여서 지역 코드별로 이 차이를 집계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 더한 값을 집계하겠다라는 해당 코드로 2차적인 집계 함수를 구하고 이렇게 상위 5개만 출력을 하면은 지역 코드별로 절대값 차이의 합계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문제는 이제 절대값 차이가 가장 큰 지역 코드를 출력해야 되므로 이것을 정렬한 후에 맨 위의 것을 출력하여도 되지만 이러한 IDX index max라는 함수로 간단하게 출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이 함수는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에서 구한 썸에다가 가장 큰 지역 코드의 인덱스 값을 출력하는 IDX를 사용하여서 지역 코드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문제 1번은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하므로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서 본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작업형 1유형의 문제 2번입니다. 각 연도별 최대 검거율을 가진 범죄 유형을 찾고 해당 연도 유형의 검거 건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발생 그리고 검거로 나눠져 있어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고 접근 방법은 먼저 해당하는 열을 구분이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를 데이터를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df1 그리고 df2로 분리를 하고 인덱스를 설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룹바이를 통해서 연도별로 합계를 구하고 연도를 인덱스로 설정합니다. 또한 문제에서 이 검거율이라는 것을 발생 건수분의 검거 건수로 지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해당 열을 새로 만들고요. 해당한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최대값 칼럼을 찾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했던 IDX max라는 것을 통해 이제 각 행에 속하는 연도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 범죄 유형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제 폼문으로 정답을 찾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 그리고 넘파이를 습관처럼 불러와 주고요. 데이터를 불러와서 상위 5개의 행만 출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발생 건수만 뽑아서 df1 그리고 검거 건수만 뽑아서 이 구분이 발생 건수일 때 df1 그리고 검거 건수일 때는 df2로 해당하는 데이터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조건식을 넣어서 뽑아오게 됩니다. 또한 이제 집계 합으로 연도별로 이 발생 건수의 해당하는 값의 합을 이제 적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룹바이 후에 오브젝트 타이밍 구분열이 남아 있으면은 위에서 이 검거율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문자열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구분열은 지워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df2와 df1이 구분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숫자형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검거율을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검거 건수분의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 행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열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이 행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그리고 1이 있으면은 1을 가진 범죄 유형을 출력하게 되고 만약에 1이 없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범죄 유형을 출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연도별로 가장 큰 검거율을 가지는 이 범죄 유형을 출력하면은 각 연도별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최대 검거율을 가진 범죄 유형을 찾고 거기서 해당하는 유형의 검거 건수들의 총합을 계산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2000년도에는 범죄 유형 1이 가장 큰 검거율을 가진다면은 df2에서 2000년도이면서 범죄 유형 1에 속하는 이 값을 계속해서 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반복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반복문에 대해서
사용하기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제에 속합니다. 먼저 토탈에 대해서 값을 초기화 시켜주고요. 해당하는 이 맥스 크라임 타입스라는 시리즈 안에서 이 연도와 범죄 유형을 뽑습니다. 따라서 이 인덱스 그리고 컬럼을 뽑고 이 아이템이라는 함수를 활용하여서 이 연도와 범죄 유형을 함께 가져옵니다. 함께 가져와서 이 df2에서 이 LOC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기능을 통해서 가져온 인덱스와 컬럼을 넣어주면은 2000년도이면서 범죄 유형 1인 이 값을 출력하게 되고 계속해서 2000년에 범죄 유형 1 그리고 2001년에 범죄 유형 3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문을 돌아가게 되고 만약에 반복문이 끝나면 해당하는 토탈이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네, 그럼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도별 최대 검거율을 가진 범죄 유형을 찾고 그리고 해당 연도 유형의 검거 건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발생과 검거로 나눠져 있어 까다로운 문제에 속합니다. 문제 2번의 해설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먼저 보면은 데이터가 구분열의 발생 건수 그리고 2000년도의 발생 건수, 2000년도의 검거 건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데이터 프레임 안에 조건식을 넣어서 데이터를 먼저 분리해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듭니다. 또한 인덱스를 설정해서 해당하는 지금 연도별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컬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룹 바이 연도별로의 범죄 유형에 대한 합계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고 다음으로는 문제가 검거율 기준으로 최대 값을 찾는 컬럼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검거율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또한 IDX max라는 것을 활용하여서 각 행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컬럼의 값을 조회합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총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통해서 총합을 최종적으로 누적 합산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따라 이제 문제의 상세 설명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발생 건수와 검 건수가 다른 행에 있으니 연도를 기준으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 연도 그리고 연도별로의 이 건수에 대한 합을 사용하여서 각 연도별로 발생 데이터끼리 그리고 검거 데이터끼리 합쳐집니다. 출력을 해보면은 발생 건수별로의 범죄 유형 그리고 검거 건수별로의 범죄 유형이 총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검거율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검거율을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 각각에 구분이라는 문자열로 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므로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끼리 숫자 계산이 되지 않게 됩니다. 오류가 나기 때문에 해당하는 열을 지우는 드롭이라는 함수를 쓰고 열별로 이거 열을 지운다 라는 의미의 axis 1 equal 1을 넣어서 해당하는 열을 지워줍니다. 열을 지웠기 때문에 이제 숫자형만 남아서 검거율이라는 레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설명하는 발생 건수분의 검거 건수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검거율에 대한 기준으로 가장 큰 검거율을 가지는 범죄 유형을 연도별로 뽑는 것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IDX max axis 1이라는 것을 열 방향으로 즉 각 연도별로 가장 큰 값을 가진 컬럼의 이름, 범죄 유형을 찾아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해당하는 열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즉 1을 가지는 이 컬럼의 값을 각 연도별로 조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IDX max를 해보면은 각 연도별로 가장 큰 검거율 값을 가지는 열을 출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문제에서 최대 검거율을 가진 이 범죄 유형을 찾아서 해당 연도 및 유형의 검거 건수들의 총합을 계산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범죄 유형 1이 가장 큰 검거율을 가지기 때문에 이 302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2001년에는 범죄 유형 3이 가장 큰 검거율을 가지기 때문에 691을 더해주고 이것을 모든 행에 대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복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제에 속하고요. 이제 아이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과 이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이 값을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인덱스는 2024 그리고 컬럼 인덱스죠. 그리고 컬럼에는 이 범죄 유형이 들어가게 돼서 행에는 연도 그리고 컬럼에는 이 범죄 유형이 들어가게 돼서 해당하는 이 LOC 조건을 가질 때 값을 출력하는 이 LOC를 통해서 2000년도이면서 범죄 유형 1인 값을 계속해서 토탈에 더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행은 범죄 유형 1이 들어가고 또한 두 번째로는 범죄 유형 3이 가장 검거율이 높았기 때문에 691이 들어가고 또한 2002년도에는 범죄 유형 8이 제일 컸기 때문에 이 330이 들어가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복문을 통해서 보면은 302가 더해지고 691이 더해지고 330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최종 정답으로는 9879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문제의 정답으로 적으면 정답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문제 2번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총 5단계로 구성된 문제이며 결측치에 대한 문제 2개, 그리고 조건에 따른 평균 계산 2개를, 총 3개를 푸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접근 방법은 먼저 결측치를 채우는 fill_na 함수를 통해서 결측치를 채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룹바이를 통해서 그룹별 티켓값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조건부 평균, 따라서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조건식을 넣고 또한 해당하는 함께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end라는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2개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B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 안에 조건식을 넣어서 하나를 구하고 또한 두 번째 조건인 등급에 대한 조건을 넣고 또한 마지막으로 교육 참가 횟수에 대해서 min이라는 평균값을 취해서 조건부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1번은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결측치 처리를 하면은 1번은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평균 만족도 컬럼에 전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는 문제이고 일단 결측치가 몇 개인지 결측치 개수를 확인해 보면은 결측치 개수가 총 10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이 결측치들을 채우기 위해서 평균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구한 평균을 fill_na라는 na 값에 이 구한 에버리지 값을 넣어서 처리 후에 결측치 개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 만족도의 평균값은 3.756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이 평균 만족도를 통해서 평균 만족도의 na 값에 이 에버리지 값을 채워줍니다. 채워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측치를 확인해 보면은 총 0개로 결측치의 평균값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그룹바이를 통해서 각 근속연수의 부서와 등급별로의 평균 근속연수를 채우는 문제입니다. 그룹바이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은 쉬운 문제에 속하고요. 문제를 출력해 보면은 부서와 등급별로 각 근속연수의 평균값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수형으로 입력하기 위해 int, s타입 int로 정수형으로 바꿔주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당하는 문제가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그룹 바이 그리고 점 트랜스폼 민이라는 함수를 활용하여야 됩니다. 해당하는 위에서 출력한 것은 이제 각 집계된 데이터 요약본에 속하고요. 트랜스폼 민을 써야 해당하는 출력본과 같이 행별로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소수점 버림 처리를 하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수형으로 바꾸어 주었고요. 이렇게 새롭게 구한 에버리지 U 값을 근속 연수의 NA 값에 넣어주면은 다시 출력을 해보면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서와 등급별로 평균 근속 연수를 행별로 계산하기 위해 트랜스폼 함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와 길이가 똑같아지게 되고요. average 2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면은 그룹 바이, 부서 등급, 그리고 근속 연수별로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민을 해버리면 이렇게 요약본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트랜스폼 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 행별로 각각의 값을 매핑을 해주고요. 먼저 정수형으로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average 2에 s타입으로 int를 넣어서 정수형으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근속 연수의 널 값에 이 average 6 위에서 구한 average 6 값을 넣어줘서 구하면은 이 값이 이제 널 값에는 데이터 average 6가 들어갔고 원래 값에는 그냥 그대로의 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대로 출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번 문제인 조건에 따른 평균 계산은 조건이 두 개입니다. 부서가 HR이고 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N이라는 논리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고 또한 등급이 A인 사람들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 안에 조건식을 넣으면은 부서가 HR이면서 등급이 A인 값을 필터링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A의 근속 연수의 평균값을 출력하면 정답인 17.625가 출력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4번도 부서가 세일즈면서 등급이 B인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이 필터링된 데이터에서 교육 참가 횟수열의 평균값을 구하면은 7.6이 정답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따라서 5번 문제 정답인 이 위에서 구한 17.625와 7.6을 더하라가 문제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하면은 문제 정답인 25.225가 출력되게 됩니다.